그 북을 주워오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장터에서 버려진 낡은 북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던 인연. 그 인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짐을 싸는 상인들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둘 떠나는 발걸음 사이로 바닥에는 찢어진 돗자리와 버려진 껍질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간 자리마다 흙먼지가 일었고 장사꾼들이 외치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땔감을 팔아 얻은 동전 몇 잎이 쥐어져 있었지만 무엇을 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리쌀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무명 천조각이라도 사야 할까요? 진우는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전은 차갑고 작았습니다. 이걸로 살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낡은 장구 하나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가죽은 해져 있었고 나무통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내던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북의 한쪽 면은 완전히 찢어져 있었고 다른 쪽도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저거 도깨비 붙은 북이래요. 지나가던 장사꾼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는 북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마다 울어서 집안 망친다더군. 다른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북을 멀찍이 피해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북에서 이상하게도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딱! 그 소리는 분명 북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북이 흔들리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치는 소리일까요? 진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온기였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보리쌀을 사지 않으면 오늘 밤 저녁을 굶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우의 손은 이미 북을 들어 올린 채였습니다. 북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텅 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날 진우는 보리쌀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낡은 북을 품에 안고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길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북에서는 계속해서 미세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진우는 북을 더 꽉 안았습니다.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북을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등잔불을 켜고 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낡고 초라한 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상하게도 그 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북을 쓰다듬는 진우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배를 움켜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딱, 딱. 그 선택이 어떤 일을 불러올지 진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초가집에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북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보니 북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해진 가죽, 갈라진 나무통, 그리고 먼지투성이인 북채. 진우는 북을 한번 쓰다듬고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아궁이 불씨가 사그라들 즈음이었습니다.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딱, 딱.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분명히 북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진우는 이불을 움켜쥐고 북을 바라보았습니다. 북 틈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촛불보다 작고 반딧불보다도 약한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흔들리며 어린아이 웃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히 들켰다. 진우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보리죽 한 숟갈을 북 옆에 두었습니다. 저녁에 남겨둔 죽이었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지만 진우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북 안에서 손가락만 한 작은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도깨비였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뿔이 2개 돋아 있었고 몸은 희미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은 2개였지만 걸음은 마치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는 죽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죽그릇을 끌어당겼습니다. 나 여기 숨어 있었어. 너무 추웠거든. 도깨비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깨비라니.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깨비가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는 죽을 한 입 먹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깨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죽을 다 먹고 나서 북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내일 또 봐. 도깨비의 목소리가 북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북을 바라보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추운 방 안에서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한 밤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북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기 전 북에서 다시 딱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북 옆에는 빈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릇 바닥에는 작은 불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잤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북 안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도깨비는 낮에는 북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진우가 장작을 패러 나가도 물을 길러가도 북은 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도깨비는 북 안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북 틈새로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진우를 확인한 뒤에야 완전히 나왔습니다. 도깨비는 여전히 손가락만 했지만 밤마다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울적해하면 도깨비는 북가죽을 두드렸습니다. 딱딱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진우의 가슴을 가라앉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도깨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 없어. 오래전에 잊어버렸어. 그럼 내가 지어줄까? 불빛이니까 빛이?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는 손을 내밀었고 빛이는 진우의 손바닥 위에 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도깨비의 이름은 비치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비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진우는 비치와 이야기했습니다. 진우는 비치에게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돼. 약속해. 비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변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진우의 얼굴에 미소가 생겼습니다. 장터에서도 산길에서도 진우는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요즘 달라 보이지 않나? 혼자 사는데 무슨 일 있나 봐. 그리고 밤마다 초가집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마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북소리 난다더라. 도깨비 붙은 거 아냐? 밤만 되면 불빛이 보인다던데. 나도 들었어. 딱딱 소리가 새벽까지 계속된다더라. 사람들은 진우의 집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진우를 보면 도망쳤습니다. 진우는 소문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진우는 점점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비치도 점점 북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우가 불러도 비치는 북 안에서만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무서워. 비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귀는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진우는 장터에 나가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땔감을 팔아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북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치는 북 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두 존재 모두 무엇인가 다가오는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마을 실세 승만이는 오래전부터 진우의 집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명당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산세가 좋고 물이 맑고 햇빛이 잘 드는 곳. 승만이는 그 터에 큰 기와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그 집에 사는 한 승만이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혼자 사는 아이라 해도 남의 집을 빼앗을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도깨비 소문이 들렸습니다. 승만이는 웃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승만이는 즉시 판을 짰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진우의 집 근처에서 북소리를 흉내내게 했습니다. 딱딱, 둥둥. 아이들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승만이가 엿과 떡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장난처럼 생각했지만 승만이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또 팥과 소금을 사서 진우의 집 주변에 뿌리게 했습니다. 도깨비를 쫓는 주술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빨간 팥알이 문 앞에 흩어져 있었고 하얀 소금이 담장을 따라 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다 그걸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만이는 장터에서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깨비 집이다. 재앙이 온다. 저 집 때문에 마을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미 불안했던 사람들은 승만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진우를 내쫓았고 아무도 땔감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다가가면 사람들은 손을 저었습니다. 물러나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진우는 하루하루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전도 바닥났습니다. 쌀독은 이미 비어 있었고 장작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밤 진우는 담요 하나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꽃분 할머니가 진우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산 너머 마을에 사는 분이었고 승만이의 행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야, 조심해라.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승만이가 너 쫓아낼 궁리한다. 도깨비 소문은 다 그 사람이 퍼뜨린 거야. 내 집터를 탐내는 거야. 진우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승만이가 너를 마을에서 내쫓을 거야. 그리고 내 집을 차지할 거야. 명당이라고 소문났잖니. 할머니는 진우에게 쌀 한 대를 주고 갔습니다. 진우는 그 쌀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북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비치는 북 안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비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비치를 보았습니다. 비치는 언제나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빛이 혼자서는 승만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폭설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눈은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그날 밤 승만이는 장정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10명이 넘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승만이는 선두에 섰습니다. 오늘 끝낸다. 도깨비를 쫓아낸다. 승만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장정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 그들은 진우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진우는 방 안에서 북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비치는 북 안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고함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걷어차였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눈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이 꺼졌고 오직 횃불만이 방을 밝혔습니다. 도깨비 북 내놔라. 승만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장정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횃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습니다. 장정들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진우는 몸으로 북을 막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손은 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빼앗아갈 수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승만이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도깨비 붙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마을 전체가 망한다. 내놔라. 장정 하나가 진우를 밀쳤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승만이가 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북에서 빛이 튀어나왔습니다. 작지만 횃불보다 더 선명한 빛이었습니다. 빛이는 진우 앞에 섰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빛은 방 전체를 밝혔습니다. 천장까지, 벽까지 모든 곳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해는 내 집이야. 손대지 마. 비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깨비다, 진짜 도깨비다.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장정들은 뒤로 물러섰고 횃불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횃불이 구르며 불씨가 튀었습니다. 승만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비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너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빨간 빛이 하늘을 물들였고 연기가 마을로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불이다. 산불이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은 바닥에 떨어졌고 비치는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승만이와 장정들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진우는 비치를 보았습니다. 비치는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물이 빛처럼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화를 냈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산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졌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산등성이를 넘어왔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연기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불이다. 도망쳐. 아이들 어디 있어?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찾아 헤맸고 노인들은 집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무자비했습니다. 연기 속을 틈타 산 너머에서 도적대가 내려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내들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천을 두르고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켜라. 재물 내놔. 도적들은 혼란을 틈타 집집마다 돌며 물건을 훔쳤습니다. 쌀독을 뒤집었고 괴짝을 열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을 때렸고 울부짖는 아이들을 밀쳤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도망쳐야 할지 마을 안에 있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밤을 찢었습니다. 승만이는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재물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정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진우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비치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기가 목을 찔렀고 열기가 얼굴을 태웠습니다. 진우는 기침을 했습니다. 빛이 어떻게 해? 비치는 북을 바라보았습니다. 북은 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북을 가져와야 해. 내가 힘을 쓸 수 있어. 진우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진우는 손을 더듬어 북을 찾았습니다. 북을 들고 밖으로 나왔을 때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북이 울렸습니다. 둥둥둥. 낮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산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북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치는 북 위로 떠올랐습니다.
작은 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만 하던 비치가 손바닥만 해졌고 다시 주먹만 해졌습니다. 빛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비치는 몸을 태워 연기 속에 길을 그렸습니다. 불씨가 지나간 곳마다 연기가 거쳤고 하얀 빛이 길을 밝혔습니다. 마치 등불을 든 것처럼 비치는 사람들 앞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와요. 비치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안고 노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빛이 만든 길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도적들은 빛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도깨비 부리다 산신령이 노했다. 도적들은 훔친 물건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비치가 지나간 곳마다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불씨는 난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불이 되었습니다. 비치는 자신의 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으면 비치는 작은 불빛을 아이들의 손목에 묶어 주었습니다. 그 불빛은 따뜻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멈췄습니다. 빛이 묶인 손목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 빛이 길을 알려줄 거야.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비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불빛을 보며 진정했습니다. 어머니들도 비치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비치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인 하나가 연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치는 그 노인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을 노인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고맙소 도깨비님.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치를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남았습니다. 비치가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적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한 도적들이었습니다. 길을 비켜라. 비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적 두목은 칼을 들었습니다. 내가 도깨비구나. 도깨비를 잡으면 큰 돈이 된다더군. 도적들이 비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북을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안 돼. 비치. 비치는 북을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둥. 그 소리에 도적들은 길을 막았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나무들이 떨렸습니다. 도적들은 혼비백산 흩어졌습니다. 칼을 버리고 짐을 버리고 그저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비치의 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치는 주먹만 했던 몸이 다시 손바닥만 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만 해졌습니다. 비치는 진우의 손바닥 위로 내려왔습니다. 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비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북에 못 돌아가. 힘을 너무 많이 썼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제발. 비치는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치는 진우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 제삿날 이 북이 울리면 그건 내가 인사하는 거야. 잊지 마. 비치는 마지막으로 북을 두드렸습니다. 딱딱. 그리고 비치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온기만이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북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승만이도 장정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불은 꺼졌고 연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불이 꺼지고 새벽이 왔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북을 안고 집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반쯤 타버렸지만 북은 멀쩡했습니다. 진호는 북을 쓰다듬었습니다. 비치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지만 북은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딱소리도 불빛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북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승만이도 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진우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승만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내 집을 빼앗으려 했다. 도깨비 소문도 내가 퍼뜨렸다. 진호는 승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비치가 사라진 지금 분노조차 힘들었습니다. 비치가 다 구해줬어요. 마을 사람들을 다. 승만이 아저씨도. 승만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진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정들도 장사꾼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깨비가 아니라 은인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진호는 울었습니다. 북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꽃분 할머니가 진호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진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진호야, 울어도 돼. 많이 울어도 돼. 진호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호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승만이가 목재를 가져왔고 장정들이 기둥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망치 소리와 톱 소리가 마을에 울렸습니다. 진호는 북을 방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의 한가운데. 비치가 돌아올 자리였습니다. 북 주위에는 깨끗한 천을 깔았고 물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매일 북 옆에 물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빛이 오늘도 추워. 눈이 많이 왔어. 할머니가 죽을 끓여주셨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치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작고 여전히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진우야, 약속 기억해? 비치가 말했습니다. 제삿날이 되면 내가 인사하러 올게. 북이 울릴 거야. 그때까지 잘 지내. 진호는 손을 뻗었지만 비치는 사라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진호의 손은 북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비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마을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불에 탄 집들이 다시 지어졌고 밭에는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우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나눠주고 옷을 만들어주고 함께 일했습니다. 승만이는 진우에게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탐내던 명당터의 절반을. 진우는 거절했지만 승만이는 고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속죄다. 받아다오. 장터에서 사람들은 진우의 땔감을 비싼 값에 샀습니다. 아이들은 진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야, 같이 놀자. 북 좀 보여줘. 진우는 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북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도깨비가 살던 북이야? 응. 비치가 살았어. 비치는 착한 도깨비였구나. 아이들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제삿날마다 진우의 북을 울리기로. 이 북은 우리 마을을 구했다. 마을의 상징으로 삼자.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낡은 북은 마을 제삿날마다 울리는 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삿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모였습니다. 제물을 차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진우는 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북채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둥.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우가 친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산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비치를 기억했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기도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북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북을 내려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진우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딱딱. 북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북이 혼자 울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치지 않았는데도. 진우는 북으로 다가갔습니다. 북 틈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불빛. 반딧불만 한 불빛. 빛이?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약속 지켰구나. 다음 날 진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비치가 왔어요. 북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제삿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북을 치지 않았는데도 북이 한 번 울렸습니다. 둥.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비치가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해마다 제삿날마다 북은 한 번씩 혼자 울렸습니다. 누가 쳐도 아닌데 저절로.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진우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를 가족처럼 대했고 진우도 마을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북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북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제삿날이면 북을 모시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북을 쳤습니다. 혼례가 있을 때도 장례가 있을 때도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우는 북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북을 닫고 북채를 다듬고 북이 놓인 자리를 깨끗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우를 북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진우는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어느 해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우의 마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마을을 구했다면서요? 북이 저절로 온다면서요? 진우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치에 대해서, 그날 밤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을 구한 도깨비, 약속을 지킨 불빛.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고 자식들은 또 그들의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비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 비치는 전설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매년 제삿날 밤 진우는 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빛이 잘 지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워. 사람들은 행복해. 다 내 덕분이야. 그날 밤에도 북은 조용히 한 번 울렸습니다. 딱. 작은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 하지만 진우는 들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 지켰구나. 또 지켰어. 북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비치는 올 것이라는 걸.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제삿날이 되면 비치가 오듯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북을 쓰다듬었습니다. 낡은 북이었습니다. 가죽은 여전히 해져 있었고 나무통은 여전히 금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진우 형 이야기 들려줘요. 비치 이야기. 진우는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장터 끝에 버려진 북이 하나 있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진우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각했습니다. 비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 북 속에서 비치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진우는 북을 방 안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치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을. 진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만나 비치. 또 만나 진우야. 꿈속에서도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잠시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북을 주워 오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